힘든 여름을 보낸 중국 경제가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과 수입이 계속 하락하면서 이 소비자 물가가 다시 디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공산당이 금융을 직접 통제하면서 전면에 나서는데 과연 잘 될까요? 여전히 불안한 중국 경제 상황을 Y타임스가 분석해 왔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월시장들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중국의 부진한 인플레이션과 교역량 감소는 최근의 안정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가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면서 소비자 물가는 8월에 반등한 후에 9월에 예상치 못하게 보합세를 보였는데 이는 수요 약세를 시사하며 최근 중국이 경기 바닥을 다지려는 노력의 효과가 제한적일 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지난 13일 발표된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에도 수출 물량은 8월보다는 그 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최근 몇 주 동안 중국 경제가 활기를 되찾는 듯 보였지만 결국 최신 데이터는 어려운 중국 경제 상황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이 중국 내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글로벌 투자자들이 다시금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이 부동산 위기가 경제에 계속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결국 3년간의 코로나19 제한 조치 해제 이후에 오랫동안 기다렸던 또 기대했던 소비자 지출의 회복은 일시적인 것으로 판명된 겁니다. 한편 수출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냉각되면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며칠 동안의 중국의 단기 전망에 대한 새로운 우려는 특히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소비자와 기업의 소비 및 투자 의지가 위축되면서 이 글로벌 경제의 턴어라운드에 대한 희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싱가포르 OCBC의 중국 연구 책임자인 토미 시에를 비롯한 일부 경제학자들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 없이도 중국 경제가 올해 중국의 공식 성장률 목표치 5%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긴 합니다만은 이들까지도 중국 경제에 대한 진정한 도전은 내년과 내후년에 밀어 닥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 닥친 가장 큰 과제는 저물가와 수요 약세가 서로를 강화하는 악순환의 디플레이션 소용돌이를 막는 겁니다. 이런 디플레이션 소용돌이의 유령은 올 여름 초에 제기되었는데 7월에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소비자 물가가 디플레이션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13일 중국 국가통계국의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8월에 전년 동월 대비 0.1% 상승한 소비자 인플레이션이 9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제학자들은 소비자 물가가 0.2%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역시 부동산 문제입니다. 이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중에 하나인 미국이안이 6천만 달러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고요. 이번 주에 거의 1,900억 달러의 부채를 갚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까지 중국 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경제 위기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해가지고 아예 공산당이 직접 경제 일선의 지도 및 감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4일 소식통을 인용해서 금융 부분에 안정성 우려가 어렴풋이 나타난 상황에서 중국의 새로운 당금융 조직이 가동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금융 부분에 대한 이용도 그러니까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신설한 이 중앙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말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베이징 금융가의 사무실을 개수한 당 중앙금융위원회는 시 주석의 핵심 측근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지휘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중앙금융위원회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 주거지 및 당과 정부 집무실이 위치한 중난하이에서는 2km, 그리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으로부터는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인민은행, 중국증권감독위원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출신 인사 100여 명이 중앙금융위원회로 이동 배치됐다 그러면서 중국 국무원재정부와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출신들도 다수 중앙금융위원회로 배치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이 중앙금융위원회는 주로 중국의 금융 안전성에 관한 잠재적인 위험 요인,
특히 최고 지도부가 레드라인으로 여기는 체계적인 금융위기 가능성을 주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중앙금융위원회는 금융 부분에 대한 당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공무원은 지난 3월에 당과 국가기구 개혁 방안을 통해서 시 주석의 핵심 국정 목표들을 총괄하기 위한 그 조직으로서 중앙금융위원회, 중앙과학기술위원회, 중앙 홍콩 마카오 공작 판공실 등을 신설한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중앙금융위원회는 금융 업무에 대한 당 중앙의 집중 통일 용도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한다라고 발표했었습니다. 집중 통일 용도는 시진핑 주석 중심으로의 결정 권한 집중을 의미합니다. 중국이 금융 부분까지 직접 당이 지도한다 그러면서 총력 체제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성장률 하락과 디플레이션 위험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IMF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10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자료 서문에서 중국 경제는 신용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꾀하는 모델에서 탈피해야 된다라고 지적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IMF는 그러면서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5.2%에서 5%로 낮추고 내년 GDP 성장률 전망도 4.2%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또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는 세계 경제 전체를 놓고 봐도 중요한 리스크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 중국 경제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중국 경제에 닥친 당면 문제는 디플레이션입니다. 지난 7월에는 중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0.3%까지 떨어졌을 때 예전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으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대세를 이뤘지만 지난달에 0.1% 상승하면서 일본식 디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은 낮다. 이런 진단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폭이 매우 낮은 편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13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로 집계됐다고 밝혔죠. 이는 전월 0.1%는 물론이고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 0.2%를 모두 밑도는 겁니다. 지난 7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0.3%로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에 8월에 가까스로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한 달 만에 다시 0% 털거리를 한 겁니다. 이날 함께 발표된 9월 생산자 물가지수도 2.5% 하락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12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이는 미국, 유럽 등 다른 대부분의 나라가 고유가발 2차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마당에 중국은 정반대로 나홀로 디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4.1%, 영국 7.7%는 물론이고 저물가 대표국인 일본 3.2%에 비해서도 중국은 지극히 낮은 저체온 상황입니다. IMF는 올해 중국 물가 상승률이 연간 0.7%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JP 모건은 최근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의 디플레이션 위험은 2023년 하반기 내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물론 미국이나 유럽 입장에서 중국의 저물가는 중국의 수출 가격을 낮춰서 서구권의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오는 18일 발표될 올해 3분기 GDP 성장률입니다. 2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6.3% 성장해서 비교적 탄탄한 모습을 보이는데 3분기에는 성장률이 4.4%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중국이 이런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책은 소비 회복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중국인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부채 문제로 중앙정부가 돈을 살포하는 데 주저하고 있고 집값도 하락하면서 소비 심리가 냉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낸 것이 이번 중추절 연휴입니다. 관광객은 늘어도 소비를 하지 않고 특히 럭셔리 소비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인민들의 마음이 차갑다는 걸 뜻합니다. 여기에 중국 경제 주력 엔진인 수출도 여전히 힘이 꺾였습니다. 중국 해관총수에 따르면 9월 중국 수출은 2,991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2% 감소했습니다. 전월 마이너스 8.8%나 시장 전망치 마이너스 7.6%보다는 나았지만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면치 못했습니다. 중국 수출이 줄었다는 것은 물론
이 세계 경제가 주춤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중국 상품을 글로벌 소비자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에 대한 매력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지금의 중국 경제 위기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공산당이 전면에 나서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런 추세는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가로막으면서 소위 중국병을 더욱 고질적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래저래 시진핑 주석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트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